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 3일 계엄이 몰고 온 삼각 돌풍, 네. 광풍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회오리죠. 네. 먼저 삼각이 무슨 얘기냐면 잠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삼각, 윤석열 대통령 또 계엄 저지했던 한동훈, 그다음에 한덕수의 무거운 짐, 이 세 가지를 삼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지금 광풍이 몰아치는 전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현재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자 그다음에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수사를 위해서 윤 대통령 불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제 수사가 들어갈 건치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대상에 되어 있는 수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서부 대장에서 여인영, 조지호, 김봉식, 곽동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일부 양심 선언도 하고 있고 아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는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탄핵 2차 탄핵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제 헌재에서 오늘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현재 됐습니다. 6명인데 앞으로 3명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또 여야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죠.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좀 전에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구치소에서 징역을 살게 되죠. 들어가면서 조국 대표는 판결에 동의는 못하지만 국민의 의무는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서울 구치소 앞에 약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약 한 300명 가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직 조국 혁신당 현역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지지자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수감이 됐습니다. 삼각 돌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치 평론가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회오리가 지금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안팎으로 불어닥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당사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이 됐고요. 또 이 계엄 해제를 앞장서서 계엄 해제를 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립무원 속에서 좀 전에 10시 반에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 탄핵돼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니까 정부 조직 서열상 1위인 한동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래서 한덕수. 그래서 제가 실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안심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탄핵됐다 그러니까 어제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탄핵됐다니까 그것이 모든 게 끝난 걸로 이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헌재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검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한번 나눠보시죠. 지난 7일, 12월 7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안이 부결이 됐죠. 즉 부결이 아니라 폐기가 됐죠. 그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서 그래서 회기를 바꿔서 12일 날 다시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14일 날 오후 5시에 이 문제를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300명 중에 204명
204명이 찬성을 하고 부결이 85명, 그다음에 기권 무효가 11명. 네. 그래서 192명 중에서 네. 국민의힘 이탈표가 23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는 반대는 싫지만 그렇다고 찬성에 던질 수는 없다 하는 사람이 11명이 기권 내지는 무효표를 던졌죠. 네. 즉 가라고 쓰고 투표용지에 가라고 쓰고 거기에 동글뱅이를 몇 개 표시를 해. 점을 찍어도 안 되는데 이건 다 무효표리가 그래? 됐습니다. 곧 예. 이게 친한파죠.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도 그런 개인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지금 85표의 부결표 중에 영남표가 대부분 합니까? 영남의 정서는 무조건 부결입니다. 네.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정권을 이재명이한테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표가 85표였거든요. 네. 그거를 빙자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에서 네, 네.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한 권한대행 체제로 갔는데 헌재로 가기 전에 권한대행 체제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권한대행이 한덕수 씨가 맡고 있는데 네. 한덕수 씨가 지금 짐이 많습니다. 아까 삼각 돌풍 중에 실제는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음으로써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재반 권한을 다 갖게 돼 있습니다. 네. 임명권이라든지 뭐 외교권이라든지. 근데 헌재 재판관도 이제 임명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권한대행으로서. 그리고 특검법도 특검법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된 상태에서 네. 거부권을 갖느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권한을 갖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딜레마가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 문제는 첫 번째는 이번에 비상계엄에 피의자로 고발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현 국무총리와 함께 피의자로 고발이 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여차하면은 수사에 불러다가 수사해서 구속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네. 두 번째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 대행이 네.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문제냐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번째는 세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안보체입니다. 안보 체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네. 그 두 번째는 경제 체제를 철저히 경제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네. 세 번째는 외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분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안보, 외교, 경제. 경제. 예. 이 문제를 감싸고 해서 이 세 아주 가지를 중요한 갖고 세 있습니다.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지금 신뢰도가 대내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외교입니다. 네. 외교인데 그 중에서 미국도 한국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 영국도 지금 비상계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대행을 맡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덕수 대행이 전화를 해서 네. 16분간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지지해줘서 고맙다. 네. 우리 끝까지 지지해달라.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일단 안정을 시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교는 현재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친일 동맹을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중국은 반중 정책을 써온 윤석열이 물러나면서 네. 중국은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들어오는 정권을 보겠다는 거고 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물러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을 맡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새로운 정부,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만 대화를 하겠다라는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에 놓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참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트럼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1월 20일에 네.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도울 건가 아마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이 그렇습니다. 나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믿지 않고 트럼프를 믿었다고 하는 것도 또 새로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참 비참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분단 국가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호시탐탐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외교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우리 나라예요. 안보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통령이 새로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네. 일단은 국무총리께서 현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지를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자고 요구했다는 것, 그런 상황에 있기 현체조선은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일단은 실권을 갖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은 그 사업했던 분이라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손해보는 일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손해본다?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안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맡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그날 저녁에 NSC 네. 우리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어서 네. 우리 안보 철저히 하자 했고요. 그리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죠. 그렇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는,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에 유일하게 박차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박차고 나왔다는 사람입니다. 나 반대합니다. 절대 그래. 안 됩니다 했다는 분이거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 주재하는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서 금융이라든가 내수진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소비 진작책 문제를 지금 강화를 했고, 어제 오후에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도 사회부총리가 사회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해서 사회 안전을 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이 바로 전국 주요 군 지휘 간부 회의를 열어서 안보 태세 아주 모든 것을 다 전력을 다해야 된다 해서 일단은 모든 물 새는 틈은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한덕수 하여간 대행이 되고 나서.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네. 그 뭡니까 버마 거기 가서 그렇습니다. 앙산 사건이 있었죠. 얼마나 거기 비참해. 6명 정도가 그때 네. 이렇게 그 VIP들이 다 사망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이 김재익 많은 걸 보고서 경제수석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물들이 많다는 거 네. 바로 쓰이지 못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했어도 되겠고. 네. 제가 이제 또 하나 그 제보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설 때 네. 그 기간에 남북 통일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 통일을 시켜야만이 미국 우선주의가 된다. 왜냐하면 돈을 덜 써도 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한번 나누시고. 희망적인 얘기죠. 지금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좀 질문드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참모진들의 미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이 완전히 보수가 괴멸이 됐습니다. 네. 보수가 무슨 얘기냐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있었는데 친윤계, 김민전, 김재원, 또 뭐 홍준표, 뭐 여러분들이 있었죠. 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찬성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서 찬성파를 공격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우리는 뭐 윤상현이라든가 기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 놀라게 하고 국정을 문란케 하고 또 우리가 헌정 중단한 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너네 왜 찬성했어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한동훈부터 해서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 못하는 것이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 출마할 때 파트너로 나왔던 정말 장동혁, 진종호 이런 사람들까지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저 용산에부터 회유를 당한다. 뭐냐?
장동혁이가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1심 지금 기소가 된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홍성 지원에 있습니다. 선거법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해서 3천만 원을 빼놓고 해서 그다음에 그래요? 진종호나 이런 사람 너희들을 그거를 코를 걸어서 용산에서 너네를 회유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유도 없이 전부 다 저 비대위를 사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지호라든가 김종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회유설은 나 돌았지만 예. 이것이 친윤파한테 코를 끼워서 그래서 회유를 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더니 과거에도 배신하더니 또 배신한다. 영원히 배신하는구나라고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 친한파한테. 알겠습니다. 그러고 예, 이제 예. 있는 상태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바로 12일 날 네. 담화를 내는데 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탄핵이 되던 나 저 수사를 하던 나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죠. 곧. 예, 예.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 질서 지키라고 뭐 군인들 조금 내보낸 거고 그리고 2시간짜리 뭐 탄핵 2시간짜리 비상계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국민의 울분을 사게 만들었던 거예요. 해프닝이었다. 그 전에 예. 사과했던 건 예. 뭡니까? 그 전에는 예. 정말 국민 여러분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해놓고 나서 그날은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네. 탄핵이 되니까 국회 정명호 사무처장이 탄핵 소추 의결안을 가지고 한남동에 가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즉시 직무가 권한과 직무가 정지됐죠. 또 한 장은 원본을 가지고 탄핵 현재에 갔습니다. 정청래와 김승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이 가서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게 곧 탄핵이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으로서 모든 게 끝나고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현재 집거 중에 있어요. 네. 집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집거를 해도 경우와 의전은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법이나 여기에 보면 탄핵이 결정돼서 인용이 네. 돼서 네. 물러나기 전까지는 업무 추진비는 안 나옵니다. 업무 추진비가 많은데 업무 추진비가 대신 많죠. 대신 금료는 아니, 여기 지방의 그 시장에게도 그렇죠. 업추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예, 예. 근데 금료와 관련 금료는 나와요. 2,100만 원 정도 매달. 예. 그리고 의전과 경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뭐 할 거냐? 근데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강제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 2번이나 소환 통보를 오늘까지 했어요. 네. 오늘 좀 전에 어제는 뭐 변호사 선임을 못했다 해서 불응을 했고 오늘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사전에 약속받지 못했다 해서 오늘 불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청구인이 피고발자 고발이 된 사람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수사에 지금 현재 피의자예요. 피의자 네. 혐의가 있는 네. 자에서 강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강제로 데려다가 구인장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인데 그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건 내라는 가능합니다. 안 나와도 관계는 없나요? 아닙니다. 이건 안 되면 끌고 옵니다. 수갑을 채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 일반 형사법은 형사소법에는 84조에서 헌법 84조에서 이건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는 안 받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뭐 네. 횡령을 했거나 이런 형사법은 상관없는데 내란이나 군사 반란죄는 형사 소추를 이거는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금 체포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메모드급이라고 그래요. 메모드급. 메모드급은 얼마냐? 예. 이제 검찰총장이나 뭐 자기 친구나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대통령실이 일했거나 하겠죠. 네. 첫 번째 김홍일 전 중수부장 이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중수부에서 그렇죠. 중수부 1과장이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했잖아요. 방통위원장이었고 예, 예. 이분이 중수부장 때 1과장으로 저 데리고 있어서 최순실 네.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분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라고 이건 서울법대 동기예요. 뭐 이런 분들로 해서 석동현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인데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변호사 비용을 대느냐. 네. 정광훈 목사가 손을 다 댑니다.
그래요? 네, 정광훈 목사가 왜냐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어디 소속 어디 당원이냐 네. 자유통일당 당원입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은 정광훈 목사가 돈을 댄다 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저것도 특별한 또 예, 내용이네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자, 나오고 그럼 이제 있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한번 질문도 해봤었는데 뭐냐면 지금 내란 혐의잖아요. 네. 내란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란이 뭐냐고 이제 그때 지난 방송에서도 물어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거나 싸움을 벌이는 난리나 반란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고 자 그럼 윤 대통령이 내란 음모를 일으켰다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냐 이제 이걸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위에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세력이 또 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얘기하다 보니까 중앙선관위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처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네. 그렇다면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러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드러나고 있다. 진짜 주인이 중앙선관위는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간에 많이 놔두는 얘기입니다.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예, 부정선거를 살피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그렇게 보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 정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자꾸 덮고 가려고 하는 정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왜 한교안 전 국무총리 인터뷰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선관위 해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네. 지금 떠도는 루머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14일 이 무렵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네. 대법관입니다. 네. 이분이 나와서 네. 자기도 이건 여러 차례 이 내용을 고발을 받아서 이미 검찰에 수사를 했답니다. 민경욱 씨, 황교안 씨 이 사람들 상대로 이미 조사를 네, 했고 그랬죠. 예. 이 외에도 자유통일당이랑 등이 숱하게 많은 것을 고소 고발을 해서 예. 조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도 인정을 다 했다. 이렇게 이거는 조작할 수도 없다. 선관위에서. 그렇다고 치면 2020년도 4.13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그 뒤에 2022년도 3월 9일 날 0.7%로 이긴 그럼 윤석열 당선도 그럼 무효냐? 또 그 후에 3개월 그런 후에 얘기도 있어요. 예. 네, 3개월 후에 치른 17명의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명의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그것도 그럼 다 무효냐? 다 무효되는 거죠. 무효냐? 예.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와서 이 사건을 곳곳에서 다 검토를 했고 자료도 받고 확인을 했고 외국에 있는 데서도 와서 다 우리 시스템을 확인을 했다. 아무 하자가 없다. 그리고 조작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하고 일부 윤석열 극렬 지지자 반 이재명 극렬 반대파 이 사람들이 꾸며낸 루머일 뿐이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비상계엄까지 이용됐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노태악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선거 사무에 공정하게 관리를 했으므로 큰 하자가 없었다. 네. 한치의 한자가 없었다라고 네.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꾸준히 선거에서 패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희망회로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희망회로라는 건 뭐냐면 지금과 같이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까지 해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자료까지 갖고 나왔는데 그럼 나왔으면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근데 대부분의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국민들 정서가 그걸 발표를 한다 그래서 그걸 믿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저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다 말다 하면서 그래도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리가 안 된 얘기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예, 이게 헌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1차 성립이 되지 않아서 끝났는데 왜 2차 탄핵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회기를 달리했을 때는 다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국회법에 그렇습니다.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 제기하는 분들 그것도 얘기는 헌법에 뭐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근데 헌법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자체가 지금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 그 제 13조 1항을 저한테 보낸 내용을 보니까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실 이게 없다 그러면은 한번 죄 지으면은 그냥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국회법이 먼저냐, 헌법이 먼저냐? 당연히 그거야. 당연히 헌법이 위인데. 헌법이 먼저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는 보면은 탄핵을 또 할 수 없는데 또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경기를 했는데 네. 저 110m쯤 되는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졌어요. 네. 2대 0으로 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실력은 있는데 못했어. 그리고 그때 피파 규정이 조금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안도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또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경쟁에서. 그럼 떨어진 애는 뭐라 하냐면 내가 많은 애들한테 그 공감을 못 얻었다. 내가 내놓는 그 뭐라 그럴까요? 공약이 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선거할 때 당선된 애를 자꾸 쳐다봤어.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어린애 같은 아주 소아병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게 판단해 보십시오. 좋게 판단하면 이런 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400여 명의 법률 자문단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거기서 야 이게 문제 있다라고 제2차 탄핵안 결의한 거 문제 있다라고 그러면 안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주진우, 유성범 뭐 다 줄줄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뭐 송석준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국회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문제가 있다. 이거 왜 한 번만 하고 끝났는데 왜 또 회기를 바꿔가지고 또 의결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처음 밑에 지금 계엄사 박안수 사령관까지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만 오늘에서도 말씀드리면 내란 혐의 또는 군사 반란죄예요. 군사 반란죄나 내란죄는 거기에 참여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상 처벌을 받습니다. 수개는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죄로 군사 반란죄로 사형을 받았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복권은 됐습니다. 사면 복권은 됐습니다만 노태우, 정호용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12.12 사건 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현재 처음에 이거 다 제가 주도해서 건의했습니다 하는 김용현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직접 포구령을 만들었고 방첩사에서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사이버를 그 불법으로 수거하거나 압수수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구속이 됐고요. 또 경찰이 다 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전에 3시간 전에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불러서 이 계엄을 지시했던 사람, 지시를 받았던 사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이 됐지요. 이미 이제 곽종원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또 지금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타 등등은 이제 구속 위기에 지금 놓쳤죠. 여기에 대통령 윤석열도 피의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소환 통보를 하는 겁니다. 나와라 안 오면 강제 수사하겠다. 구인장 발부하겠다. 붙들어 오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 10명과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위원회 참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국정원장도 또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사람 근데 그 중에서 6명은 지금 조사를 받았죠. 네. 조규홍이라든가 그다음에 송미령 농수산식품부 장관, 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자기는 갔는데 이미 상황 끝났더라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현재 40에서 한 50명 가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에 있습니다. 물론 1,500명이 그날 출동했던 1,500명 군인들이 모두가 해당이 되고 경찰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다음 개개인은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좀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라든가 뭐 여인영이라든가 곽종원이라든가 이진우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장관 이분들이 사실은 비상계엄전까지 어떤 일을 한 분입니까? 30-40년간 이 나라 철통같이 나라를 지킨 분이고 이 사회 치안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이 사건에 개입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분들이 구속이 돼 형사 처벌을 받으면 연금까지 다 날아가고 오명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명이 평생 따라다니지요. 내란을 획책한 사람으로 따라다닙니다. 그 가족은 뭡니까? 평생 아빠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빠가 이런 반란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거든요. 또 군사 반란죄도 여기 해당이 돼요. 제가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물론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사면 복권을 하지 않는 한은 이분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무기징역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까지 있습니다. 엄청난. 근데 수계는 사형입니다. 수계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최고가.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아주 안타깝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나요? 15명 체포나 살상하라고 했던. 그거는 뭐냐면 다 나온 얘기죠.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해라. 지시해서 몇 명 누구누구를 해라라고 명단이 나왔죠. 우원식,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뭐 기타 뭐 정청래, 김어준 뭐 이렇게 나왔었죠. 다 나왔었고 그 중에 엊그제 12일 날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있는 과방위에서 김어준 참고인이 자기가 제보 받은 것으로서 확인이 된 거는 첫 번째 한동훈이를 체포해서 끌고 가다가 살해해라, 죽여라.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과 그다음에 김어준이 이렇게 세 명은 양정철이 이 세 명을 끌고 가다가 부대 좀 도착했을 때 북한군이 한 것처럼 해서 그 부대를 공격하고 공격만 하고 나와라. 그러고 나서 그 군인들이 미군도 공격을 해라. 미군 부대도 공격을 하고 나오고 나서 북한군이 그랬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라. 이렇게까지 작전을 짰다라고 그날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상황.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 뭐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 증언이 나왔다는 거 진술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국회라는 주역이 그냥 나왔다는 거 하고 이걸로 인해서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친윤 쪽에서 보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서 보면 올바른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상계엄이라고 이런 비상불법계엄, 즉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시나 사변이나 이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장한테 이걸 통보한 뒤에 비상계엄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안 거치고 국회에 군인을 난입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야 된다. 내가 맡겠다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못하니까 조기 퇴진해라. 그리고 나서 직무에서 배제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오다가 담화에서 내가 무슨 죄 있냐 하니까 그때 이거는 탄핵 찬성해야 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랬던 사람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친윤계에서 그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내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를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 사퇴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저 오늘 사퇴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불법 계엄을 막은 것은 진짜 보수다. 불법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보수가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당이 배출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불법 계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두 번 절을 또 합니다. 두 번째 죄송하다고 네. 하고 나서 그러나 이런 부정 계엄이 있기까지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선동에 의해서 이런 오판을 하게 된 것은 잘못이다. 나는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보수를 지키겠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본래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뭐 잘못은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안 합니다. 일치 안 하고 나오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물러주고 나와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의원총회를 거쳐서 비대위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에서 비대위를 누가 할 거냐? 현재는 김무성이냐, 뭐 원희룡이냐, 뭐 홍준표냐, 뭐 이런 분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또 뭐를 하느냐? 그러면 비대위원은 몇 명으로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따 이제 헌재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대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복귀할 거냐라고 이게 달려 있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면 이 비대위에서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대선을. 예. 근데 현재 그럼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그런 약속을 받겠죠. 출마 안 하는 걸로. 지난번에 누굽니까 황우여 씨라든지 뭐 있었죠. 몇 분들 뭐 것처럼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입니다. 조기 대선을 치는 경우에 보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일 높아요. 네. 지지도가. 네. 근데 그때는 비상계엄 이미 내려진 상태라서 한동훈 대표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막았기 때문에 중도층이 갈 길을 잃었었어요. 네. 이재명이한테 못 가고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한 국민의힘으로 못 왔던 사람들이 중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동훈이한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비상계엄을 막는데 가장 정치적인 신뢰도가 높은 것이 우원식, 여야 합쳐서 우원식이 53%가량 됐죠. 네, 우원식. 예, 41%가 이재명, 16%가 한덕수, 그다음에 15%가 한동훈. 그래서 보수 중에서는 한동훈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선거를 치르게 되면 1번 한동훈, 2번 이준석, 3번 오세훈, 4번 홍준표 이런 정도가 지금 거명이 되고 있고 5번에 안철수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정도 나오는 상태인데 야당은 1, 2에 3김이에요. 1, 2. 김동연. 1, 2가 이재명. 그다음에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 이렇게 해서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뭐 재판에 관계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누구도 속단을 못하는 것이 이제 탄핵 심판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180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80일 넘을 수도 있어요. 꼭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180일이 넘으면은 180일 넘어서 결정이 나오는 동안에 그 안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유죄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죠. 그러나 이재명 공직선거법이 180일 넘어서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내년에 조기 대선에 관해서 이번 탄핵 심판은 굉장히 빠를 걸로 봅니다. 왜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93일 걸렸거든요. 92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렸어요. 2달. 근데 이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보는 건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간단한 일정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간단한 거였었어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당원들과 가진 회의 아니면 청와대 모임에서 우리 당이 좀 이번에 선거에서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2004년도에 말한 것이 그해 3월 12일 날 탄핵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그 말 한마디가 중립 위반이다라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순실, 지금 그 당시 최서원 씨, 뭐 관제, 그 다음에 뭐
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K미르 재단 거, 그다음에 어디 뭐 인사 관여된 거, 삼성 재단,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거. 그래서 혐의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93일 걸렸거든요. 네. 이번은 간단해요. 이번은 간단은 뭐냐면 내란죄 혐의를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기 때문에 어쩜 빠르면은 한 달 반, 45일, 길어도 석 달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예. 예, 이렇게 결정난 뒤에 60일 이내에 이건 확정된 거예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뽑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뽑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께서 형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돼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헌재에서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우리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헌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이 현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3명을 더 추천을 해야 이제 9명인데 그러면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여야 이 추천 관계를 보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탄핵 지금 국회에서는 됐지만 헌재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거란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정서 때문에 그게 헌재 재판관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조차도 근데 전원 일치했죠.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걱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표님이 잘못 표현하신 거고, 걱정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 염려스럽다는 얘기겠죠. 중립적이신 분이니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 언론인이니까 언론인 중립으로 가야죠. 네, 그런 것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선이 벚꽃 대선이냐, 5, 6월 장미 대선이냐, 아니면은 7, 8월 장마 대선이냐,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일단은 탄핵 심판에 관한 것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헌재는 임기제이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9명 중에서 6명, 지금 3분이 지난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3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6명만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분, 그다음에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분,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9명이 없는 6명이 심판해서 6명이 판결을 내린다면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다 기각됩니다. 기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3분을 추천을 해서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럼 누가 임명을 하느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행께서 이분들을 임명을 하면 그대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죠. 그렇죠.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떤 고민이 또 하나 있었냐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만 2건이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지금 처리한 것이 김건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현재 내일까지 시한이 돼 있어요. 15일 내에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거나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탄핵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경호 대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또 추경호 대행이 아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헌법재판관 3명을 추경호 대행이 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는 또 임명을 안 하면 그렇죠. 이 특검법이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양곡관리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탄핵 소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은 보류하기도 한다. 단 전국을 안정시켜서 한다. 그러나 이 2가지 안을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는 전면전으로 간다. 전면전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 탄핵 결의하도 고발 조치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행을 추경호한테 맡기겠다. 왜? 탄핵을 받는. 이렇게 가서
헌법재판관 3명도 여기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네요. 이게 야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죠. 국회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윤석열은 안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서 108석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야당이 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200석은 안 줬어요. 192석만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국민들의 민심은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흥미롭고 정말 기기묘묘하다. 네. 그래. 제가 이제 한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군수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탄핵을 보니까 군수민주. 군수민주. 군수민주? 예. 뭐냐? 임금은 바닷속에 아니면 또 물 위에 떠 있는 한쪽에 배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이거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민수, 물과 같은 백성이 이 배를 회오리 쳐서 뒤엎을 수도 있고 순항할 수도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군수민수? 군주민수. 군주민수. 주라는 건 이게 저거 아닙니까? 배고 군이라는 것은 임금 군인데 임금은 배와 같고 민심은 물과 같아서 잘못하면 뒤집어 엎는다. 이건 이번 사태의 결실이 보여준 겁니다. 오만하고 독단적이고 편파적이면은 국민은 여지없이 뒤집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주요 언론들 관계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언론들도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이게 윤석열만 이렇게 옹호해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을 옹호를 했대요? 옹호했던 보수 진영의 신문들이 다 그래? 이미 비상계엄과 함께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조중동이 더 앞장서는 것 같아요. 네, 왜냐? 그게 민심이에요. 4.19 때 어땠습니까? 최인균이 곽영조 앞에서요. 깡패들도 조폭들도 머리 조아렸었어요. 그 당시에 신문들 뭐 자유신문이 이런 신문들이 있었거든요. 다 하루아침 그때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 신문에서 한 줄 써요. 누구 이승만한테 누구 국무총리 시키셔 누구 무슨 그날 따라서 임명이 났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문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윤정기의 모래알이 부러지고 불이 타가지고 그리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단두대에서 목이 다 쳐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밑에 권력에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요. 권력이 멀리 하면 또 얼어서 죽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은 늘 하늘과 같아요. 당태종 이세민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수영의 뉴스레이더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언론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중립에서 방송은 이제 해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면서 방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명한 판단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멘트를 했던 것은 이제 국민들 생각 그리고 저한테 제보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란이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자꾸 나한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탄핵이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런 그 삼각 어떤 그 광풍 이 처음에 시작했던 한동훈, 한덕수, 처음에 누구였죠? 네,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삼각관계가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짐을 내려놓은 분은 되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대선 체제로 가겠죠. 고립무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월 3일 계엄이 몰고 온 삼각 돌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